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의 규칙성과 구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고,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 공동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의 성격에 나온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다 더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4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첫 페이지를 넘기면 수학 교과서와 함께하면 수학 공부가 재미있어요 라는 제목과 함께 수학을 함께 공부할 4학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일이, 지혜, 슬기, 도영이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는 학생들이 수학책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면서 수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 교과서는 모든 단원이 내러티브적으로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생님과 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교과서의 커다란 흐름이 나옵니다. 수학은 내 친구, 생각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느끼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수학책 처음 부분에 수학은 내 친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수학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수학으로 세상 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흐름을 말씀드리면 수학은 내 친구, 생각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4학년 1학기 수학은 모두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첫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은 내 친구, 1단원 큰수, 2단원 각도, 3단원 곱셈과 나눗셈,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 5단원 막대 그래프, 6단원 규칙 찾기, 마지막은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은 모두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입니다. 보통 각 학기의 단원들은 각 영역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도 1단원 큰수는 수와 연산, 2단원 각도는 도형, 3단원 곱셈과 나눗셈은 수와 연산, 4단원 평면도형의 이동은 도형, 5단원 막대 그래프는 자료와 가능성, 마지막 6단원 규칙 찾기는 규칙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수학은 내 친구, 수학으로 세상 보기는 아이들에게 흥미 유발을 위해서 포함된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복습을 하거나 다시 볼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단원을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단원명은 큰수, 핵심 발문은 큰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여기서 사파와 핵심 발문은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며 이를 바탕으로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왜 배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그림들은 단원 도입 사파입니다. 앞서 교과서 첫 부분에 나왔던 아이들 수일이, 지혜, 슬기, 도영이가 본차시에서 배울 주요 활동들과 연결해서 사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사용 지도서 또는 교사용 CD에는 수학 각 단원의 1차시, 단원 도입과 관련되는 스토리텔링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학 각 단원의 1차시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본차시입니다. 대부분 단원의 동기유발은 1차시 정도 진행을 하고 실제 수학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은 본차시입니다. 4학년 1학기 1단원 큰수 단원의 본차시 첫 번째 제목은 천이 10개인 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각 차시별 제목은 수학책의 왼쪽 상단에 뭐뭐일까요? 뭐뭐 해볼까요?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핵심 발문의 형태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시 제목은 그 차시 수업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핵심 내용을 포괄하여 공부할 문제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차시의 활동은 보통 2개에서 5개 정도의 개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들은 주사위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는 모두 4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세계문화체험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활동, 만이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 활동,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네 번째 활동, 10,000원이 되려면 각각의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차시의 수학적 핵심 개념은 박스로 나타내며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천이 10개인 수를 만 또는 1만이라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습니다. 본차시의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끝내면 수학 익힘책을 풀어보거나 또는 수학 익힘책을 과제로 내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수학 익힘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습 결과를 점검해보는 워크북으로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차시 학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익힘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사의 판단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학습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익힘책 문제의 정답과 풀이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학 익힘책의 뒷부분에 정답과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수학 4학년 1학기 1단원 본차시 첫 번째는 천이 10개인 수를 알아볼까요? 이고 다음 본차시 활동은 5자리 수를 알아볼까요? 10만, 100만, 1000만을 알아볼까요? 억과 조를 알아볼까요? 띄어쓰기를 해볼까요?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의 본차시입니다. 그리고 생각수학이 나옵니다. 생각수학은 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차시입니다. 다음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입니다. 이것은 단원평가입니다. 각 차십을 학습 내용 및 교과 역량을 반영한 문제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평가 유형으로 각 단원의 학습을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단원의 마지막 차시는 탐구수학입니다. 탐구수학은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탐구활동을 제시하여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각 단원은 단원 도입, 본차시, 생각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수학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활용하셔야 되느냐?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수학 교과서의 짜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단원 도입, 본차시, 생각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 순서입니다. 이 중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차시 내용들입니다. 둘째, 아이들이 수학 교과서에 충실하게 풀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두고 다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겁다고 반발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각 활동 부분에 아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는지를 아이의 풀이 흔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학 익힘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의외로 수학 수업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지 않아서 교과서가 깨끗하거나 다른 낙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셋째,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수학은 중요한 개념들을 박스 안에 설명하며 빨간색 글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물어보면서 아이가 대답을 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깜짝 퀴즈. 혹시 부모님들 예각과 둔각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각도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빨간색 핵심 개념들을 물어보고 아이들은 그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활용해서 단원평가를 봅니다. 물론 수학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단원평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간단하게 직접 단원평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해당 단원의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5문제 정도를 똑같이 그대로 단원평가 문제로 내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집에서도 단원평가를 보니까 보다 더 수업 시간에 긴장하고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니까 아이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수학 교과서의 짜임, 즉 단원 도입, 본차시, 생각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수학의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수학 교과서에 충실하게 풀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셋째, 아이가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넷째,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활용해서 집에서 단원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학은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가장 커다란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수학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방금 언급한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좀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튼튼한 수학 실력을 함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